지난 시간에 이어서 엑셀 함수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유형은 비슷하지만 사용하는 엑셀 기능이 조금은 다릅니다. 문제 제시하는 형태도 다르고요. 오늘은 ITQ의 엑셀 함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데이터가 주어지고 이를 함수, 부분합, 목표값 설정, 피벗 테이블, 정렬, 시나리오, 기타, 그래프 등을 사용합니다. 커말 2급과 다른 것은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과 함수를 이용하는데 편집을 했습니다. 원래 조건은 더 길지만 수업에 함수를 목적으로 두기 때문에 조건을 필요한 부분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효성 검사라는 기능을 넣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데이터 형식을 제어하거나 사용자가 셀에 입력하는 값을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합니다. 좀 말이 어렵죠? 즉 셀에다가 어떤 데이터 값을 넣어주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한다면 오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지만 미리 셀에 그 유형을 지정을 하면 유형대로 데이터가 보여지는 기능을 말합니다. 여러 번 설명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낫겠죠? 가보겠습니다. 마우스를 H13 셀에 올리시고 아까 좀 전에 했던 게 안 지워졌습니다. 마우스를 H13 셀에 올리시고 상단 메뉴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메뉴를 찾습니다.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다 보면은 어디 위치에 있는지 확인이 되겠죠. 자, 데이터 오른쪽에 있습니다. 유효성 검사를 클릭하시고 제한 대상을 어떤 형태로 보여줄 것인 대한 지정을 해줍니다. 우리는 셀렉트 박스, 지금 보여주는 형태가 목록 형태로 보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목록이라 클릭하시고 원본에다 마우스 올리시고 원본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지정을 해줍니다. 우리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값을 올려줄 겁니다. 카라 1차부터 미래 3차까지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그 값들을 셀에 주소들이 붙죠. 이렇게 드래그해서 셀의 주소를 붙여주시고 확인하면은 그 값들이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키보드로 직접 입력을 하지 않고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기겠죠. 이렇게 해서 그 범위 안에서 값이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합니다. 다시 문제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유효성 검사를 하고 그 다음 숫자 뒤에 층이라는 글자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F5번부터 F12 영역이 되겠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5번부터 F12 영역 컨트롤 키나 쉬프트 키를 누르면 한꺼번에 지정이 되겠습니다. 마우스를 드래그 해도 되겠지만 첫 번째 셀을 누름과 동시에 컨트롤 키 누르고 마지막 셀을 누르면 쉬프트 키를 누르면 마지막까지 전체 영역이 블럭이 됩니다. 이 영역에 층자라는 글자를 붙여줄 건데 블럭을 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에 셀 서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즉 이 셀을 어떤 형태로 보여줄 것인지 모든 서식에 대한 메뉴가 되겠죠. 셀 서식에서 지금은 형태가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층자를 붙이기 위해서는 사용자 지정이라는 맨 마지막 메뉴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숫자이기 때문에 샵, 샵 0을 붙여줍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지정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문자를 붙이는지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는 기회가 있을 거로 보여줍니다. 밑에 보여주듯이 물음표를 사용하는 경우, 골뱅이 문자를 사용하는 경우, 색깔을 넣을 수 있는 경우, 마이너스, 기타 여러 가지 형태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샵, 샵 0 한 다음에 겹다운표로 문자를 붙여줍니다. 그러면 숫자와 문자가 붙습니다. 층. 이렇게 모든 글자를 겹다운표 안에 넣어주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습니다. 물론 겹다운표 안에 층을 넣지 않아도 글자가 붙긴 합니다. 하지만은 어떤 경우에 겹다운표를 붙지 않았을 때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겹다운표를 붙이는 습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숫자 뒤에 층이 붙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문제로 가서 숫자 뒤에 층을 표시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함수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형에 라운드 함수를 이용해서 32.4라는 숫자를 33 이렇게 표현하는 거 말합니다. 자, 라운드 함수로 결과값을 올림하여 정수로 구하는 거죠. 가보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였죠?
면적 제곱미터 나누기 3.3058.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적 제곱미터를 가보겠습니다. 최대 면적. 여기 있군요. 자, 이거를 라운드 함수로 넣을 건데,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평형 위법에다가, 네, 상대 주소가 있군요. I 5번에다가 마우스를 올리신 다음에 라운드 함수를 쓰겠습니다. 라운드. 자, R5만 써도 문자가 붙죠. 라운드 관련된 함수는 라운드, 라운드 업, 라운드 다운, M 라운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지금은 우리는 반올림 하기 위해서 라운드 함수를 쓰겠습니다. 어떤 넘버 해당하는 숫자를 지정하면 되겠죠. 면적 제곱미터라는 190.5라는 걸 클릭하시고 그 다음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3.3058로 나눠준다 했죠. 나누기 표시한 다음에 3.3058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엔터를 치면 문제가 있다고 나오네요. 네, 점이 2개였습니다. 3.3058. 어, 3.3058. 네, 인수가 하나 더 빠졌습니다. 컴마. 넘버 디지트. 어느 자리에서 라운드를 할 것인지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소수점을 다 떼기 때문에 0이라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설명을 한 다음에 함수를 썼어야 되는데 순서가 틀린 것 같습니다. 일단 넣고 다시 한번 함수 사용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 함수. 자, 라운드는 반올림을 합니다. 그런데 뒤에 인수값이 있죠. B4,3 뒤에가 인수값이 있는데 0, 1, 3 즉 이렇게 숫자를 넣어주는데 소수점에서 반올림을 한다면 0을 넣어주면 되고 소수점 아래의 자리는 소수점을 기준으로 가까운 자리부터 1, 2, 3, 4 소수점을 기준으로 일의 자리 1, 10, 100, 1000, 만의 자리로 확장할 경우 소수점 기준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즉 1의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면 인수값은 마이너스 1, 10의 자리면 마이너스 2. 거꾸로죠?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소수점 아래 자리는 거꾸로 1, 2, 3, 4 이렇게 인수값을 넣어서 반올림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원래 상태로 가볼게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 5를 3.3058로 나누고 그 값을 반올림 하는데 몇 절짜리에서 반올림 할 것인지 즉 소수점을 기준으로 반올림 했기 때문에 인수값은 0이 들어갑니다. 소수점 몇째 자리에서 반올림 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num 디지트 정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시고 자, 이거를 자동 채우기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의 상대 위치는 190.5, 두 번째는 81.6. 내가 커지면서 상대 위치도 커지겠죠. 그래서 자동 채우기로 하면 무리 없이 값이 들어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서식만 채우기. 금방 뭘 했냐면 굵은 선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건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라운드 함수 끝났죠. 순위를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을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먼저 줘보고 조건이 있습니다. 1, 2, 3 등만 표시하고 그 외에는 공백을 표시하는 겁니다. 뭔가 좀 많이 복잡하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제일 안쪽에 들어있는 알맹이 같은 함수가 무엇인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순위가 무엇인지가 먼저일까요? 아니면 공백이 먼저일까요? 네, 순위를 먼저 구한 다음에 공백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랭크 함수를 먼저 값을 써주고 그 랭크 함수의 결과값을 조건을 줘서 컨트롤 하겠습니다. 순위를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림차순으로 구한다고 되어 있죠. 가격 100만원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순위를 구하는데 가격 내림차순이면 숫자가 큰 게 1순위가 되겠습니다. 넣어보도록 할게요. 랭크 함수는 랭크 어렵지 않습니다. 랭크 밑에 나와 있죠. 랭크라는 함수를 넣어주시고 그 숫자가 있는 것을 셀을 지정합니다.
가격 100만원, 1200만원 되어 있는 1200을 클릭하시고 컴마 REF 참조하는 영역을 REF라고 합니다. 즉 숫자가 들어있는 영역을 드래그 해주면 되겠습니다. 1200부터 275 이 영역에서의 순위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REF 지정하시고, 그런데 REF가 랭크 함수에서는 이 값들이 커지거나 작아지면 안 됩니다. 고정, 즉 절대값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절대값을 가지는 방법 설명했었죠. 앞에 달러 표시를 넣어주면은 고정이 됩니다. 즉 G도 고정, 5번도 고정, G 고정, 12도 고정, 이렇게 절대값으로 범위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내림차순위 한다 했죠. 숫자가 크면 1순위가 되겠습니다. 내림차순 더블 클릭한 다음에 가로 닫아서 순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1200이라는 숫자는 1순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동 채우기로 쭉 채워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있는 형태대로 선이 굵게 들어왔죠. 이거를 제거하는 방법은 서식 없이 채우기, 즉 서식이란 것은 어떤 글자와 문양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서식 없이 채우기 하면 값만 자동 채우기로 이렇게 채워집니다. 그래서 1200은 1순위, 1190은 8순위, 이렇게 순위로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최대 면적, 오타가 있네요. 면적을 맥스 함수, 최대값은 구하기 좀 쉬웠습니다. 랭크, 이거 아직 덜 했습니다. 1, 2, 3등만 표시하고 그 위에는 공백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if 함수 먼저 보겠습니다. 조건이 이렇습니다. 1, 2, 3등만 보일 때는 그 값을 뿌려주고, 아닐 경우에는 공백을 뿌려주세요, 이 말이겠죠. 자, 조건 갑니다. 랭크의 결과값이 1, 2, 3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 랭크 함수 그대로 뿌려주시고, 아닐 경우에는 공백을 뿌려줍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도록 합니다. 이 랭크 함수 전체를 컨트롤을 하겠습니다. if로 감싸주겠습니다. 그러면 if 더블 클릭하고, 그러면 가로가 자동으로 붙죠. 이 랭크의 결과값이 조건 주겠습니다. 부등호로 작거나 같다 3. 이 조건을 만족하면 컴마 vel if true, 조건을 만족한 true일 때는 1, 2, 3등만 뿌려준다 했으니까 그 랭크에 가지고 있는 숫자를 그대로 뿌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대로 랭크 함수를 그대로 컨트롤 C 해서 자기 등수를 그대로 뿌려줍니다. 네, 여기서 아이디어가 필요했습니다. 3보다 작거나 같다면 자기 등수를 그대로 뿌려줍니다. 그 다음 컴마, 아닐 경우에, 즉 4, 5, 6, 7, 8 다른 숫자가 나왔을 때는 공백, 이렇게 표시합니다. 공백은 겹다운표 2개를 나란히 넣어주면 공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 2, 3등만 뿌려주고 나머지는 공백이 되겠습니다. 다시 그 if 함수로 감쌌던 함수를 자동 채우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값은 1, 2, 3만 나오고 나머지는 나오지 않게 되겠죠. 이렇게 보여주듯이 1, 2, 3 1, 2, 3 자기 순위만 뿌려주고 나머지 숫자들은 공백으로 표시한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이게 좀 익숙해지면은 어떤 inf 함수가 나와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f 조건이겠죠. 자, 조건이 여기 있습니다.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그 랭크의 결과값이 3보다 작거나 같다면 그 랭크의 결과값을 그대로 뿌려주고, 그렇지 않다면 공백을 뿌려줍니다. 이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하겠습니다. 최대 면적을 구하는 겁니다. 최대면 맥스, 최소면 미니멈이 되겠죠. 자, 최대 면적 제곱 밑에다가 어렵지 않습니다. 맥스 함수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맥스 면적에서의 최대값이죠. 그러면 면적의 영역을 드래그 합니다. 자, 얘를 절대값을 붙여줄까요? 네, 절대값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해당하는 함수는 한 가지에만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동 채우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로를 닫아줘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최대값 190.5가 값이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도곡동 추천수 정의된 이름을 이용하여
이해가 무엇이냐면 정의된 이름이라는 거는 우리 보통 함수 쓸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이런 영역을 지정합니다. 근데 어쩔 경우에는 이게 헷갈리기도 합니다. 왜냐면 문자가 아니고 어떤 셀의 주소이기 때문에 헷갈릴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셀의 주소를 이런 형태가 아닌 이름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이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C5번부터 C12번까지 C5번부터 C12번까지 드래그를 하시고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주는 방법은 왼쪽에서 보이시죠? 여기다 이름을 셀의 영역의 이름은 위치라는 한글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치하고 마우스를 옮기면은 이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치하고 엔터를 치면은 값이 지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위치라는 한글을 이름을 주는데 오타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상단 메뉴에서 수식에서 이름 관리자에서 편집이 가능합니다. 삭제도 가능하고 이름값을 달리 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그 영역에 대한 이름에 대한 것을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꼭 쓸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 문제 되겠습니다. 도곡동, 금방 정의된 이름 위치를 넣어줬죠. 카운트 if로 도곡동 추천 수를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 if 숫자를 센다는 말이죠. 근데 if 조건이 있습니다. 도곡동이라고 되어 있는 조건만 숫자를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는 2번 24셀에 올리시고 는 count if가 되겠습니다. count if. 자, s는 if s는 복수라겠죠. 조건이 여러 개일 때 합니다. 우리는 count if. range 영역에서 도곡동이란 글자만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역을 드래그 해줘야겠죠. 그런데 아까 위치라는 이름을 주었죠. 자, 드래그 하겠습니다. 드래그 하면 자동적으로 셀의 범위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셀의 범위 이름을 위치라고 줬기 때문에 드래그 하면 그 드래그한 영역의 이름이 자동으로 붙습니다. 위치 영역에서 컴마 크리테리아는 조건이라고 그랬죠. 조건을 주겠습니다.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도곡동이었죠. 그래서 문자는 겹다운표 안에 넣어줍니다. 도곡동 겹다운표 가로 닫고 이렇게 하면 도곡동의 개수가 나오겠죠. 몇 개입니까? 엔터 치면 2개라고 나오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죠. 몇 개 이렇게 숫자를 넣어줍니다. 이거는 AND 연산자라는 걸 넣어서 개를 붙여줍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이 층이라는 거는 셀 서식 오른쪽 마우스 버튼에 셀 서식에서 사용자 지정에서 샤코마 샵샵 0에서 이렇게 해서 층이라는 한글을 붙여줬었죠. 근데 이번 다른 방법입니다. 이 이자 옆에 개자를 붙일 건데 어떻게 하냐면 함수와 문자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AND 연산자 숫자 7번 위에 AND 연산자 기호가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 7 위에 AND 연산자를 넣어주시고 즉 앞에 거는 함수죠. 뒤에 거는 문자입니다. 이렇게 개자. 함수와 함수를 연결하든 함수와 문자를 연결하든 그 연결하는 기능을 하는 것은 AND 연산자가 해줍니다. 이 AND 연산자를 넣어서 개자라는 한글을 붙여줍니다. 함수와 한글을 문자를 이어서 붙여주면 끝에 개자가 붙습니다. 이렇게. 자, 한글을 붙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셀 서식에서 붙이는 방법과 금방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문자를 붙이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VLOOKUP을 이용하여 그 물건명에 해당하는 제곱미터를 구하는 겁니다. 이해가 갔습니까? 자, 이 면적에다가 각각의 물건명에 해당하는 면적이 따로 있죠. 즉 우리가 아까 유효성 검사로 데이터 값들을 목록으로 넣습니다. 이 목록 값에 따라서 면적이 달라지는 면적 값을 가져오는 걸 하겠습니다. VLOOKUP이라는 기능인데 뭔가를 찾아온다는 뜻이었죠. VLOOKUP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VLOOKUP이란 거는
버티칼. 그러니까 원하는 데이터가 밑으로 길쭉하게 있을 때는 버티칼 vlookup을 씁니다. 원하는 데이터가 찾고자 하는 값이 옆으로 길쭉하게 있다면 hlookup을 쓰겠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은 네, 길쭉하게 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vlookup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셀의 위치는 J13에다가 마우스를 올리시고 자, 함수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는 vlookup, vertical lookup이죠. 뭔가를 찾는다는 뜻이겠습니다. vlookup.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lookup value를 지정해야겠죠.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네, H13 셀에 있는 유선 검사로 넣었던 그 셀에 있는 값을 찾습니다. 지금은 카라 1차라고 보이지만은 마우스를 풀면은 여러 가지 목록이 보이겠죠. 즉, 이 셀에 있는 값을 찾습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카라 1차라고 합시다. 카라 1차의 데이터를 찾습니다. 컴마. 그 값들이 들어있는 테이블을 지정을 해야겠죠. vlookup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이 첫 번째 열에 놓이게끔 데이터를 지정해 줍니다. 즉, 카라 1차가 첫 번째 열에 놓이게끔 마우스를 지정합니다. 자, 카라 1차가 첫 번째 열이 되게끔 원하는 데이터가 다 들어가게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면적까지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카라 1차가 첫 번째 열이 되고 원하는 면적이라는 데이터가 포함되게끔 테이블을 지정해 줍니다. 됐습니까? 카라 1차를 찾고 있습니다. 그 카라 1차가 들어있는 테이블은 우리가 마우스로 드래그 해줍니다. 카라 1차가 첫 번째 열이 되게끔 해서 대각선 방향으로 면적까지 들어가게끔 드래그 해줍니다. 이 테이블에서 카라 1차를 찾겠죠. 컴마. 그러면 면적이란 데이터는 몇 번째 컬럼에 있는지 숫자로 적어지게 되죠. 이 num이라는 거는 숫자를 적는 걸 말합니다. 컬럼, 열이죠.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네 번째 열. 몇 번째 열에 면적이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열에 있네요. 그래서 숫자 4를 적어줍니다. 컴마. 카라 1차를 테이블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똑같이 찾을까요? 비슷하게 찾을까요? 네. 유효성 검사로 데이터를 넣기 때문에 오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거 찾아냅니다. 자, 정확한 거 찾아내시고 자, 펄스라고 적어도 되겠지만 영어로 0이라고 적어도 됩니다. 하지만 펄스라고 적어보겠습니다. 펄스 스펠링 틀리지 않도록 합니다. 펄스. 소문자 대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펄스 적으시고 엔터 하면 카라 1차는 190.5가 되겠죠. 다음 값을 목록에서 선택해 보겠습니다. 플립 상가라는 데이터를 넣으면 네, 면적값이 바뀌죠. 너무너무 유용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벨리펠리스 값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미안 3차. 자, 원래 데이터대로 카라 1차에다 마우스 올리고 마우스를 내려줍니다. 이 카라 1차에다고 마우스를 하고 마무리하냐면 우리가 채점 프로그램을 할 때 이 값이 보여지는 페이지에서 제시하는 보여지는 값에 되어 있지 않으면 감점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제시한 형태의 문자가 보이도록 이렇게 초기 값을 설정을 해놔야 감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카라 1차에다 마우스를 하고 마우스로 풀어줍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금방 vlookup을 했습니다. 선택한 물건명에 대한 제곱미터를 vlookup으로 알아냈죠. 그 다음 요일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함수가 choose 함수와 weekday 함수를 써서 요일을 나타냅니다. 그 요일에 관련된 식은 I14 셀에 날짜가 있는 걸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즉 어떻게 보냐면 2020년 1월 18일은 무슨 요일인지 알아내는 겁니다. 한번 다른 걸 보겠습니다. weekday라는 함수를 이용할 건데 weekday라는 것은 숫자 형태로 요일을 보내줍니다. 오늘 날짜가 2020년 6월 1일이죠. 자, today라는 함수를 쓰면은 오늘 날짜를 풀어줍니다. 그러면 weekday는 오늘 날짜는 무슨 요일인지 보여주는 겁니다.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weekday serial number 오늘의 날짜가 되겠죠.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B5에 있는 날짜를 컴마 보여주세요. 어떤 형태로 보여줄까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잠시 내려오겠습니다. 이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방 봤듯이 많은 유형이 있는데 우리는 월요일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하루가 시작하는 걸. 다른 나라에서는 월요일이 0이 되기도 하겠죠. 자, 이거는 나라마다 사용하는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넣어주면 됩니다. 하지만 2라는 유형을 넣었을 경우 월요일이 1과 매칭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을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유형이 나오면 2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너무너무 외우기 힘듭니다. 이거는. 그래서 한국 사람은 보통 월요일이 시작하죠. 그래서 위크데이에서 2를 넣겠습니다. 자, 2를 넣으면 오늘이 6월 1일은 월요일이죠. 그러면 어떤 형태로 보입니까? 네, 월요일에 해당하는 숫자 1로 뿌려집니다. 자, 어떻게 쓰는지 이해가 갔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월요일은 1일에 해당하는 숫자죠. 그러면 다시 원 상태로 가서 2020년 1월 8일은 무슨 요일이었을까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를 제24에다 올리시고 는 위크데이로 뿌려줍니다. 위크데이. 시리얼 넘버는 2020년 1월 18일이 붙도록 넣어주시고 컴마. 우리가 한국 사람은 월요일이 1로 시작한다 했죠. 우리 뭐 유럽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2로 해서 기억하기 쉽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2020년 1월 8일은 3에 해당하는 요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날짜를 요일을 뿌릴 수는 없죠.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글로 요일을 뿌리게 돼 있죠.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choose라는 함수를 썼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숫자를 문자로 바꾸는 걸 choose 함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결과값이 지금 숫자로 되어 있죠. 이 숫자를 문자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위크데이 앞에 커서를 올리시고 위자 앞에 W 앞에 커서가 있는 거 확인하시고 choose 함수를 넣어서 이 위크데이 함수를 감싸서 번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덱스 넘버, 위크데이가 결과값이 1, 2, 3, 4, 즉 인덱스 넘버가 있었죠. 이 인덱스 넘버를 문자로 바꾸겠습니다. 마우스 끝에 가서 마우스 푸시고 컴마. 숫자 1은 무슨 요일에 해당했나요? 자, 기억하세요. 숫자 1은 무슨 요일에 했나요? 네, 겹다운표로 월요일이라고 넣어줍니다. 컴마. 뭐든지 문자는 겹다운표 안에 넣어줍니다. 자, 머리를 비우시고 다 넣어주세요. 화요일. 숫자 3은 수요일. 숫자 4는 목요일. 숫자 4는 금요일. 오늘 월요일인데 벌써 금요일이 기다려집니다. 숫자 6은 토요일. 일요일. 이런 식으로 다 넣으면 각각 인덱스 넘버에 해당하는 값이 글자도로 바꿔지겠습니다. 월, 화, 수, 뭐 만약에 여기에 겹다운표가 빠져 있거나 중간에 컴마가 빠져 있으면 구문 오류가 납니다. 구문 오류가 나지 않도록 하나씩 다 넣어주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숫자 3이 수요일로 바꿔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위크데이라는 것은 그 값을 숫자로 뿌려주는 것을 위크데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기본 2라는 유형을 넣습니다. choose 함수는 그 글자를 숫자를 문자로 바꿔줍니다. 위크데이의 숫자를 각각 월, 화, 수, 목이라는 문자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겠죠.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여 100만원 이상인 행에만 행 전체의 서식을 하는 건데 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여러 번 반복해도 나중에 한꺼번에 했을 때 헷갈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수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한 거를 다음 시간에도 다른 걸 할 건데 누가적으로 기록을 해서 한꺼번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번 시간은 함수를 익혀서 각 셀의 값을 다 입력하는 게 오늘의 수업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